한국의 영토가 넓어질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직접적으로 남극과 가까운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이 남극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한국이 남극에 배치한 여러 연구 기지와 더불어 한국 이름이 붙여진 땅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남극 영토 분할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국가는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국가들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이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회의를 통해 남극 개발 기여도를 인정받은 한국이 상당 부분의 남극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발언 때문에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극 땅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남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한국이 영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대륙의 풍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있는 것이죠. 최근 장보고 과학기지와 세종과학기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푸른 이끼와 잡초가 남극 대륙에서 모습을 보이며 얼음이 뒤덮인 모습과 다른 형태의 남극의 속살이 드러난 것이죠. 이탈리아 인수브리아 대학 연구팀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극 점새풀과 개미자리 풀을 연구하던 이들은 200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남극 점새풀 증가 속도가 1960년대부터 2009년보다 5배 더 빠른 것으로 확인했죠. 동토의 땅이라 누구도 살 수 없는 땅으로 여겼던 남극이 서서히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추운 남극 대륙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넓은 땅으로 변모하면서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각 국가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극 대륙의 크기와 가치는 상당한 수준. 남극 조약이 없었다면 이미 강대국 손에 넘어갔을 정도로 남극 땅의 가치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남극 조약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12개 국가가 체결한 조약으로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 및 군사적 이용의 금지, 과학조사의 자유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약에 가입한 한국도 남극 연구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죠. 명목상 평화와 연구를 위해 배타적 이용을 금지한 조약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약이 체결될 무렵은 미국 소련 간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로 냉전으로 각국이 치열한 영토전쟁을 벌이던 때입니다. 이 시기 남극도 이들 갈등한 가운데 놓인 땅이었고 어느 한쪽이 이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임시적인 평화조약이나 다름없었죠. 균형을 위해 임시로 설정된 평화조약은 누군가가 어기기라도 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황. 실제로 2048년이면 남극 조약은 조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이 조약의 무용성을 주장하며 각국에서 자국 영토 편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가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포틀랜드 제도를 공격하고 이에 반격해 영국이 포틀랜드 수복에 나선 것 역시 남극 대륙 지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일 정도로 세계가 국은 남극을 포섭하기 위해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외의 다른 국가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역시 남극 대륙이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도 남극 대륙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벗겨지는 남극은 이후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는 상황. 동토의 땅이 나중에는 기후 위기의 최후 피난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남극의 가치는 여러 의미에서 상승 중이죠. 이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향후 남극 조약이 폐기되고 각국에서 남극 대륙을 분할할 경우 한국이 상당 부분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소식이죠. 남극 조약의 해체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최근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남극 개발과 연구에 기여한 상위 9개 국가를 대상 우선적으로 영토 개발과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영토 배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이 남극의 발을 처음 디디며 연구에 돌입한 것은 1978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크릴 시험 어획을 위해 함선을 파견한 것이 처음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남극에 한국은 진출한 것인데요. 이후 남극 조약에 1986년 가입하고 1988년 서남극 남세틀랜드 군도 킹조지 섬에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세우면서 극지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테라 노바베이 지역에 장보고 기지를 건설하며 남극 연구 핵심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이 남극 연구에 이바지한 것 역시 상당한데요. 세계 최초 북극 동시베리아 해에서 거대 빙상의 증거를 발견하는 한편 남극 아문센의 빙붕의 해빙 원인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극해에서 조난한 러시아 어선과 우리 어선을 구하는 일도 있는 반면 한국 주도의 자원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죠.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총 길이 1740km에 달하는 코리아 루트 K루트를 개척하는 것도 성공하며
남극 내륙으로 이동하는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 것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내륙 기지는 총 5곳으로 그곳으로 연결되는 루트를 한국이 확보함에 따라 내륙 연구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남극특별보호구역 ASPA으로 지정된 나레브스키 포인트, 소위 팬권마을로 불리는 지역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여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관리자로 지정되면 다른 국가에서 이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관리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 보호구역의 통치권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2019년에는 이닉스프레시블 섬 주변 지역도 한국이 통치하게 되면서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생태관리를 위해 지정한 구역이지만 이 구역의 의의는 남극조약이 깨지고 난 뒤 발생됩니다. 국제법상으로 섬이나 빈 땅을 어느 한 국가가 확보하기 위해선 그 지역의 깃발을 꼽거나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증명시로 지배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극에는 한국 이름이 붙여진 공간은 물론이고 영구기지와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시로 지배 구역이 상당합니다. 국제법상 조약 해석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한국의 땅으로 편입이 가능한 공간이죠. 고로 강대국들이 남극 땅을 자국 땅으로 편입할 때 이 지역의 시료 지배를 근거로 한국이 합법적인 영토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남극의 기지는 물론이고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는 등 남극에 어떻게든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향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시료 지배를 증명하기 위한 밑작업이라 볼 수 있죠. 중국이 발빠르게 중국 기지를 여러 건설하면서 중국 연구진들을 남극 대륙에 배치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함입니다. 중국은 칠레 최남단 도시인 푼타 아레나스 항구 이용권을 취득했으며 남극 대륙으로 물자를 이동하기 위한 기지로 이용할 것을 칠레 정부와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남극 두 곳에 임시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과 더불어 남극 동부 지역 빙원에 약 1.5km의 연구 비행장 건설까지 추진 현재 운영 중인 창정과 중산 남극 기지 외에도 불룬과 타이산 임시 기지 및 추가 기지 건설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남극 대륙의 자국 기지를 늘리겠다고 말하며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극 영향력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죠. 미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팽창핵 기지 인원 확충 및 로스의 인근 지역 탐사를 강화했는데요. 로스의 인근에 운영 중인 맥머도 기지를 중심으로 인력 개편은 물론 탐사자 확충 계획을 발표하며 남극 문제에도 미국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남극 대륙을 둘러싼 충돌은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최근에는 한국에 위치한 지역의 땅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묻혀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남극 대륙 땅을 한국이 소유하게 된다면 엄청난 자원을 한국이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세종과학기지 인근 주변의 남극 바다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잠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 지역 근방에 다이아몬드 지층으로 알려진 킴벌라이트 광맥이 발견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에 귀중한 자원이 다수 묻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이 남극 영유권을 확보하고 개발하게 된다면 향후 100년 이상 자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요. 반면 일본은 남극 개발에 일정 부분 기여했어도 땅을 배분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이 남극 조약 당시 선언한 내용 때문인데요. 일본은 남극 조약협의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한 국가입니다. 남아공 벨기에와 더불어 영유권 비주장을 선언했기에 현재 남극에 위치한 일본 과학기지와 상관없이 땅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남극 조약협의 당시 영유권과 관련해 어떠한 의견 표명도 없었습니다. 최초 남극 개발에 동의한 주요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후 합류하고 난 뒤 많은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서서히 넓혔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10대 남극 투자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투자가 결국 남극 땅을 받을 수 있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일본은 뒤늦게서야 남극 분할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길 원하며 남극 땅에 일본이 투자한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도무지 기지를 비롯해 일본의 기여를 언급했지만 불행히도 비영유권 선언이 일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심한 일본은 UN 탈퇴까지 하면서 이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상황하지만 이미 과거에 선언했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죠. 덕분에 한국은 경쟁자였던 일본을 제치고 남극 땅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지게 된 뜻하지 않은 남극 영토 지금보다도 더 넓은 영역을 관리하며 강대국으로서 한국이 제 몫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